네, 안녕하십니까. 이노뎁의 김형원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인공지능 CCTV. 사실 인공지능 CCTV라는 단어가 주는 그 무게감이 좀 사실 저희 물리보안, 특히 영상 감시 분야 쪽에서는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 저희 고객들이나 혹은 저희들이 구축하고 운영해야 되는 사이트들이 사회 안전망 혹은 뭐 재산과 인명과 관련된 가장 직접적인 그 보더라인에 있기 때문에 저희 기술을 가지고 또 이제 영상 분석과 관련된 인공지능 기술을 뭔가 컨버지를 시키는 게 생각보다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뭐 CNN, RNN 이런 딥러닝 기술들이 많이 높아지면서 저희 고객들의 요구사항도 높아지고 또 이런 기술들이 이제 서비스나 상용화까지 어느 정도 가능하겠다라는 그런 컨셉들이 많이 이제 증명 뭐 이런 검증 활동을 지나면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기능과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 고객들과 혹은 일반 사용자들에게 영상 분석 기술들, 인공지능 기술들을 어떻게 하면 보안 분야, 특히 영상 감시 분야에 적용할 수 있을지 이런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몇 가지 오늘 발표 혹은 뭐 준비한 내용들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첫 번째는 영상 분석 기능들, 이런 인공지능이라고 통칭되고 있는 이런 기술들을 영상 감시 분야에서는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말씀을 드리고, 이런 기술들이 지금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들이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영상 감시 분야에 어떤 식으로 변화되고 적용되고 있는지 그 변화의 양상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 데이터만으로는 혹시 뭔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세상, 뭐 스마트 시티나 뭐 혹은 UCT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영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VMS라고 하는 비디오 매니지먼트 솔루션을 하고 있는 국내외 모든 업체들이 영상 분석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갈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 고객들 같은 경우들 뭐 보면 공공기관이나 혹은 뭐 민간 사업자들 다 저희 고객 대상이고 계신데, CCTV 영상만 그냥 단순히 저장하고 관제하는 것만으로는 사실 그 큰 밸류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영상 안에서 어떠한 또 다른 밸류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과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뭐 영상 CCTV 영상으로부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안에 영상 데이터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특징점들을 추출을 해서 뭐 K마트나 월마트 같은 로고, 나이키, 뭐 혹은 블랙캡 같은 택시들의 특징점을 추출해서 지금 어떤 장면에서 혹은 지금 실시간 영상 안에서 이러한 객체들이 돌출되어서 나타났습니다. 혹은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차량의 번호를 인식한다든지 특정 영역을 구분하고 지정을 해서 어떤 객체들이 탐지된다거나 혹은 불법적인 침입이 발생했을 때 이 부분을 실시간으로 영상 표출과 함께 얼럿을 띄워주는 그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뭔가 이벤트와 객체에 탐지되는 요소들을 이것을 식별하고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관제사들에게 전달하는 부분까지를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 부분까지가 전통적인 룰 기반의 영상 분석 엔진들이 또 제공을 했었고, 근데 한편으로는 저희 영상 감시, 특히 물리보안 쪽에서는 정형화된 데이터, 특히 뭐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공장에서의 제조와 관련된 영상처럼 깨끗한 영상이 들어온다거나 뭐 정형화된 영상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특히 CCTV 같은 경우는 한번 설치를 해놓고 나면은 1년, 2년, 뭐 길게는 5년씩 쓰시기 때문에 영상이 계절마다 변하기도 하고 혹은 뭐 아침과 다르고 저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림자의 뭐 유무에 따라서나 혹은 태양의 변화, 태양의 이동에 따라서 영상 분석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 객체들이 시간 단위 혹은 계절 변이에 따라서 또 그 주변의 사물에 따라서 영상 분석할 수 있는 성능의 한계가 굉장히 좀 안타깝지만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능을 보여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CNN, RNN 이런 딥러닝 기술들과 함께 하면서 학습 기반의 이제 딥러닝 기술들이 뭔가 좀 더 고도화된 영상 분석의 결과물들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런 것들은 실시간 영상 분석을 통해서 객체를 인식하고 이벤트를 탐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경찰분들이나 혹은 수사에 필요한 영상들에서 필요한 단서를 찾는데, 특히 저장되어 있는 영상 안에서 객체를 빠르게 검색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CCTV를 설치하고 있는 혹은 설치를 하고 있는 그 속도가 굉장히 생각보다 빠릅니다. 특히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뭐 예산이 좀 남으면 보도블록을 뭐 갈아엎는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예산을 어떻게든지 총동원을 해서 CCTV를 설치하는 데다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CCTV 영상으로부터 뭔가 저장되어 있는 영상으로부터 어떤 특정한 사물을 찾는다든지, 그러니까 실종자라든지 혹은 내 차를 받은 또 다른 차를 찾는다든지 이런 기록들을 찾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인력 자원들이 투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위해서 영상 분석 기술들이 많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특히 뭐 지금 유명한 인텔리빅스나 뭐 브레이프캠 같은 경우도 시간 단위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혹은 객체가 탐지되었을 때의 시간 단위로 혹은 그 이벤트가 탐지된 해당하는 영역만 표시를 해서 관제사들이나 혹은 수사 인력들이 영상을 분석하고 뭔가 의미 있는 단어를 혹은 의미 있는 단서를 추출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가장 기초적인 수준에서 영상 분석 기술을 저희가 영상 감시 분야에서 쓰고 있는 범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CCTV가 뭐 지자체, 자치단체에서 설치되고 있는, 구축되고 운영되고 있는 그 규모가 늘어나는 것보다 훨씬 더 입체적인 환경에서 다양한 니즈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커머셜과 뭐 퍼실리티, 관공서 혹은 뭐 대형 항만, 항공공항 등 또는 뭐 스마트 시티와 같은 시티와이드급의 이런 규모에 따라서 혹은 운영하는 성격에 따라서 다양한 영상 분석 기술들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특히 커머셜 같은 경우는 고객들의 뭐 에이지, 나이나 혹은 성, 그리고 뭐 히트맵을 통해서 어떠한 영역과 관심 상품군을 배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세일즈 파트에서의 스트래티지를 또 결정하는데 많은 서포트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굉장히 전투적으로들 많이들 쓰고 계십니다. 백화점이나 혹은 뭐 카지노, 특히 은행 같은 경우에도 영상을 분석을 해서 이 안에 안면 인식을 통해서 VIP 고객이나 혹은 반대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그런 블랙 컨슈머들을 찾아내는데 굉장히 많은 자원들을 좀 쓰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에어포트나 뭐 항만 등에서도 테러, 화재, 폭발 등과 같은 그 사회 재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혹은 발생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이것들을 탐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영상 분석 기술들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 재난과 관련해서는 특히 많은 비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과거의 영상들로부터 의미 있는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예측하는 것까지도 사실은 많이들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스마트 시티와 같은 시티와이드급에서는 전역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CCTV들, 뭐 서울과 같은 경우에도 각 구별로 적게는 1000대에서 2000대, 특히 뭐 지방에 있는 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10,000대 가까이 굉장히 많은 CCTV들이 구축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CCTV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찾아내고 이 안에서 사회재난과 같은 이런 사건들을 빠르게 탐지하거나 혹은 예측할 수 있다면 인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재산들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상 분석에 대한 소비자 혹은 사용자, 관제사들의 니즈가 그리고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니즈가 높다고 해서 기술들이 실제로 상용화되거나 현장에 어플라이 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기술들이 함께 발전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계층에서 이런 기술들을 좀 더 입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인텔리전트 엣지, 뭐 인텔리전트 어플라이언스,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사실은 규모와 뭐 현장의 수준, 현장에 가까운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 영상 환경에 대해서 혹은 영상을 분석해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 혹은 서비스 모델에 따라서 다양한 기술들을 저희가 이제 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업체, 특히 VMS만 하고 있는 업체들은 영상 분석 기술을 어답션하거나 혹은 자체적으로 개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기술들을 가지고 계신 파트너들을 구하고 혹은 이런 기술들을 잘 활용하실 수 있는 업체들과 함께하는 이러한 전략을 저희가 갖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고객들의 이탈도 방지하고 혹은 더 큰 밸류를 만들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CCTV가 구축이 특히 지자체가 굉장히 급격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CCTV 영상들을 전부 다 영상 분석 엔진에 넣어서 의미 있는 메타데이터를 만들어낸다는 게 생각보다 꽤 큰 자원들이 필요합니다. 고성능 GPU를 넣은 서버들을 굉장히 대량으로 구매하는 여력도 사실은 쉽지가 않고, 이런 것들은 사실 하이브리드 개념으로, 그러니까 엣지에서 뭐 모비디우스나 혹은 엔비디아의 조그만 GPU, TX2 같은 것들을 넣어서 엣지단에서 혹은 CCTV에서 자체적으로 1차적으로 영상 분석을 하고 생성된 메타데이터들을 센터로 모은다든지, 혹은 어플라이언스를 좀 가상화해서 하드웨어 자원들을 좀 더 최적화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자원들을 효율화할 수 있는 기술들을 함께 적용함으로써 관제 자원도 비싼데 영상 분석하는 자원도 비쌀 수는 없으니 이런 것들을 좀 더 최적화하거나 효율화할 수 있는 기술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뭐 대기업이나 혹은 글로벌 기업들을 상대로 퍼블릭 클라우드를 또 많이 쓰기도 합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도 특히 영상 분석과 관련된 AI와 관련된 영상 분석 기술들을 API 형태로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특별히 기술을 개발을 해야 한다거나 혹은 비싼 기술을 사올 필요 없이 필요한 만큼 클라우드 기반에서 그 영상들을 활용함으로써 고객들이 원하는 니즈들을, 이런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주는 것으로도 충분히 영상 감시를 좀 더 고도화하는데 많은 밸류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엣지 컴퓨팅과 뭐 VA 어플라이언스,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저희 기술로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하지 않아도 저희는 저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영상을 관제하고 뭐 처리하고 저장하는 기술만 온전히 보유한다 하더라도 저희 파트너들 뭐 인텔이나 엔비디아 혹은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과 함께 한다면 실질적으로 영상 분석을 통해서 뭐 노약자 혹은 뭐 치매 노인이나 혹은 실종 아동들을 찾을 수 있는 안면 인식 기술을 저희가 활용할 수도 있고,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체납 차량이나 수배 차량들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서비스 모델들을 만들고 또 구축하고 시범 운영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객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일이 파트너들,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파트너뿐만 아니라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각각의 업체들을 만나실 필요 없이 저희와 함께 이제 고민하고 컨설팅함으로써 최적화될 수 있는, 가장 잘 쓸 수 있는 기술들을 소개시킴으로써 오히려 또 고객들을 저희가 좀 더 많이 끌어안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쪽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 분야에서는 G클라우드, 그리고 민간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에서는 자체적인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클라우드 안에서 전용선을 또 가지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해상도의 CCTV 영상을 다룰 수 있는 대역폭도 확보가 되는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이 영상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끌어당겨서, 물론 저장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스토리지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영상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메타데이터를 추출하고, 이 메타데이터로부터 제2의 가공을 통해서 디시전을 서포트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모델들을, 그러니까 비즈니스 인텔리전트를 만들어내시는 파트너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퍼블릭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물론 이제 공공에서는 G클라우드를 이용해서 많이들 저희가 접근하고 있는데, 이제 영상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의미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그 안에서 이벤트를 탐지하는 걸로는 다들 이제 성에 안 차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영상 분석에서 지금까지는 뭐 객체나 이벤트, 뭐 화재, 폭발, 혹은 침입, 뭐 사람이나 자동차 이런 것들을 인지하는 기술에서 넘어서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컨텍스트를 어웨어할 수 있는 이런 인지 기술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뭐 일주일 단위로, 인텔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러한 라이브러리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람이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진 한 장으로서의 추론할 수 있는 의미들을 굉장히 높은 확률로 똑같이 추론을 해줍니다. 우리가 사진에서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우산을 들고 있고 우비를 입은 꼬마를 가지고 지금 비가 오고 있는 아웃도어라는 상황을 인지하는, 예전에는 뭐 보이 혹은 걸, 우산 이 정도까지만 인지를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상황을 컴프레이션을 해줄 수 있는 기술 수준까지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기술들을 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다양한 기술들과 융합을 통해서 매장 안에 돌아다니고 있는 혹은 우리의
가장 관심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VIP 고객들을 인지를 하고 이 고객의 구매 패턴을 활용을 해서 이 고객이 관심이 있었던 상품에 대한 뭐 모바일 쿠폰이나 혹은 구매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DM 발송을 한다든지 혹은 이분의 구매 이력들을 패턴화해서 이제 BI 모델로 만들어서 이 모델들을 다시 또 모으고 계절별로 백화점이나 혹은 카지노의 구매 동선이나 혹은 세일즈 스트래티지를 좀 의사결정을 저희가 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뭔가 이제는 메타데이터를 영상 분석을 통해 메타데이터로 이벤트를 탐지하고 상황을 인지하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또 다른 비즈니스 데이터들과 모여서 상황을 인지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것들을 바탕으로 예측을 할 수 있는 모델로 내가 세일즈를 하는 관점에서 어떠한 6개월 후에 1년 후에 어떠한 모델로 어떠한 매장 배치를 통해서 고객에게 접근을 해야 하는지, 또는 출입 근태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동선으로 우리 출입자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접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단위 CCTV, 단위 성능, 단위 서비스 모델로 영상 분석을 활용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데이터가 충만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러한 데이터들로 인해서 데이터들 간의 융합 분석을 통해서 좀 더 시각화 이상의, 그리고 이제 프리벤트 할 수 있는, 예측하고 예방하거나 혹은 재배치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저희 고객들과 함께 또 다른 밸류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두서없이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사실 영상 분석으로 보안 시장 혹은 CCTV 영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다만 CCTV 영상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터프합니다. 시간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분석해야 되는 영상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릅니다. 그리고 결과값들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를 수 있어서 딥러닝 기술이나 혹은 뭐 하드웨어 혹은 뭐 다양한 소프트웨어 보안 기술들과 함께 한다면 실질적으로 영상 분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단순히 뭐 테러를 방지한다거나 화재나 혹은 뭐 이벤트 객체를 탐지하는 수준을 넘어서 또 다른 밸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또 다른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리고 클라우드와 함께 한다면 좀 더 빠르고 간편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접근 방법을 제공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이제 이현주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이분은 이제 방송국에 계신 분이거든요. 여기 오시고요. 네. 근데 그 방송국은 어떤 CCTV보다 더 화질이 더 좋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분께서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얼굴 이미지 분석이 가능하다면 네. 방송에서 콘텐츠 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영상에 수많은 얼굴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얼굴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외국인들의 얼굴을 보고 메타데이터를 입력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그 영상 속에서 얼굴을 검색해서 사용할 수 있는 뭐 그런 거가 접목될 수가 없을까? 네.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우리나라 인공지능 기획 과제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딥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가 영상 이해라는 과제입니다. 뭐 저희도 참여하고 있는데 방송 영상을 빠르게 재생을 하고 그 안에서 의미 있는 씬을 찾기도 하고 그 안에서 영상 안에 그러니까 얼굴을 찾는 거는 이미 이제 좀 많이, 사실 얼굴은 이미 찾을 수 있고요. 네. 영상을 이해하는 단계까지 사람이 노를 젓고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라고 문장을 떨고 있는데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메타데이터 값을 노출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고 있는 방송국이 있는 겁니까? 방송국은 없지만 유튜브에서 그런 자막 처리하는 것도 있고 영상을 통해서 관련된 이미지에 대한 혹은 영상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부분들이 많지 있습니다.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방송국에도 겪고 그런 기술이 접목될 날이 조만간 오겠네요. 사실은 사회적 약자 혹은 이제 장애인들 분들에게 영상을 읽어드리는, 영상을 이해하는 것들 실시간으로 이렇게 읽어드려서 영상을 보진 않지만 이 영상에서 어떠한 장면들이 변화되고 있는 것들을 사실은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것이 나중에 이제 방송국들도 결국 콘텐츠 싸움인데. 네, 맞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그 생방송이 아니라 그 콘텐츠를 나중에 뭔가 다양한 사람들한테 뭔가 검색해서 노출시키려면 그런 이제
영상 인식한 그 메타데이터를 잘 활용한다면 네, 그런 방송국이 훨씬 더 많이 그 컨텐츠가 많이 활용되고 될 수 있는 세상이 오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문장들이나 단어들이 만들어내는 조합으로 또 다른 서비스 모델을 만들 수 있어서 특정한 단어가 많이 노출되거나 혹은 네. 뭐 특정한 문장의 문맥을 이해를 해서 네. 또 다른 서비스 모델이랑도 이해해줄 수가 있는 거죠. 쇼핑이나 네. 혹은 뭐 또 다른 모델로. 이용진님께서는 이제 아까 뭐 의료, 뭐 네. 그다음에 제조, 네. 또 이제 뭐 공공이나 보안 보안. 이런 분야도 다 이제 AI가 일반화되면 네, 맞습니다. 사람은 이제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예? 이제 예술도 많은 역사적 사례를 가지고 사람보다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러면 컴퓨터 가만히 앉아가지고 인간은 그러면 컴퓨터가 해주는 거 그냥 받아먹고 살면 되는 것인지 이것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분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실 보안 분야만큼은 그렇게까지 뭐 인력들을 많이 대체한다거나 할 수 없는 게 CCTV 영상이 일단은 통제를 그러니까 인간이 관제사들이 영상을 보고 있는 관제 영상을 보고 계신 모니터링 요원들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까지 너무 많아졌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AI를 통해서 AI가 영상을 분석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관제사들이 집중할 수 있게 정말로 봐야 되거나 정말로 봐야 될 시간에 관제사들이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또 사회 안전과 혹은 뭐 인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같이 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하기 때문에 AI가 발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CCTV나 보안 쪽에서는 또 네네. 반가운 일입니다. 네. 지금 이제 이 분야에 계신 10년 되셨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 이제 보안 분야에 어떻게 보면 이제 디지털 기술을 접목시킨 건데 네. 저 보안이란 분야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이 지금 더 수요는 많아지는 것 같고 지금 네. CCTV는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네. 이 산업 굉장히 유망할 것 같거든요. 얼핏 보기에 어떠세요? 이 필드에서 느끼시는 거는 이 산업의 성장성이라든지 조금 것들이. 더 산업 시장에 대해서 조금 지금 시장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영상 보안 쪽에서의 사실은 글로벌 리딩은 중국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영상 앞에서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영상 데이터를 많이 확보를 하고 학습을 시키고 인식률을 늘려줘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법이나 다양한 그렇죠. 제약 사항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그렇게 막 폭발적이거나 혹은 그 수준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이. 네. 그래서 보안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토종 보안 산업 기업들은 그렇게 네. 그 시장의 성장에 맞게 성장하고 있다고는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 중국은 지금 여러 가지로 뭐 그 경제는 자본주의지만 여러 네, 가지 어떤 그 사회주의지 않습니까? 감시라든지 보안 네, 이런 맞습니다. 것들은 그러한 게 어떻게 보면 중국이 이런 디지털 이제 보안 관제라든지 네. 이런 쪽으로 중국이 더 굉장히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그 토양은 있는 거네요. 뭐 별로 좋지 않은 환경이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그렇죠. 때는 일단 네. 인구수에서 얼굴을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수준들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법제적인 수준이 네네. 저희와는 좀 더 현격하게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네네. 실제로 저희가 기술을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필요한데 오케이. 데이터에서는 좀 자, 이노뎁이 네. 처음부터 창업할 때부터 AI를 잘 알고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까 지금 이제 CCTV 쪽을 하다가 보안관제 하다가 인공지능이 필요하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그 글로벌 기업의 여러 가지 이제 AI 클라우드 같은 걸 이용하신 네, 건데 맞습니다. 해보시니까 네. 이런 그런 클라우드 AI를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네.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잘 발전되고 있나요? 지금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아무래도 커스터마이징 하려면 여러 가지 필요할 네. 텐데 그런 것들을 잘 맞춰주고 있습니까? 발전하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단적인 예지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시장이 굉장히 그렇게 뭐 넓진 않은데 굉장히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많이들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네네. 우리나라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나 애저 같은 경우도 영상 분석에 대한 AI 라이브러리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고 또 꼭 클라우드가 아니더라도 뭐 인텔에서 제공하는 PVD나 이런 PVL 라이브러리들도 저희가 원하면 굉장히 많은 되게 긴밀하게 공조해서 저희들을 많이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생각보다 글로벌 기업들이 영상 분석에 대한 기술들을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근데 더 무서운 건 그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발전시켜주고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제공해준다는 알겠습니다. 김종수님께서요. 네. 가끔씩 치매 노인 사고를 많이 접하는데 네. 그 혹시 치매 노인 같은 사고 전에 발견해가지고 네. 안전하게 귀가시켰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요? 서비스 모델로 저희가 시범 사업을 수행했던 사례는 있는데 안타깝지만 이제
이분은 그러니까 사후 조치보다는 네. 예방 관점을 짊어진 예방 것 같아요. 관점으로 접근하려고 저희가 이제 안면 인식을 통해서 얼굴을 인식하고 치매 노인이나 이제 혹은 어린이들을 얼굴을 등록을 시켜서 네. 이 어린이나 치매 노인들이 다른 장소에서 발견이 되면 인식을 하고 보호자에게 알람을 보내주는 서비스들을 시작을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법제적인 여건에 의해서 활성화가 되지는 못했던 안타까운 사례는 있습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기술상으로는 굉장히 사실은 뭐 그렇죠. 문제가 없죠. 네. 네. 윤용우님, 이미지 판단 이외에 액션에 대한 판단도 할 수 있는 건지? 네, 맞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미지를 가지고 단편적인 객체나 혹은 그 안에서 이벤트들을 판단하시기도 하는데 차 영상 분석이든 혹은 뭐 그와 관련된 유관 영상들을 분석을 해서 상황 인지한다는 게 사실은 사람이 차에 타고 있습니다. 혹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고 있습니다라고까지 이런 인지, 그러니까 액션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들 인식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노경태님, CCTV 설치 위치와 방향 등이 보통 DB화되어 있다면 네. 경찰에서 특정 개체를 추적하는 것이 쉬울 것 같은데 네. 이런 게 현재 얼마나 체계화되어 있는지요? 네. 분명히 가이드라인은 있습니다. 행안부나 혹은 이제 공공기관에서 설치를 하는데 필요한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설치라는 주체는 지자체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갔을 때는 또 생각보다 다른 이슈가. 네. 그렇겠네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전문가의 경험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쨌든 그쪽 분야는 굉장히 앞으로도 체계화되는 어떤 그 뭐 요구라든지 니즈가 있는 분야네요. 굉장히 높습니다. 지정호님, CCTV의 해상도 높은 영상 질도 중요하지만 범죄, 수배, 재난 등 영상을 AI와 연계해서 신고 또는 관련 부서나 단체에 연계하는 기술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백화점, 호텔 등에서 VIP 고객 입장이라든지. 네. 공공 분야와 민간 분야를 좀 따로 떼놓고 보면 민간 분야는 특히 저희가 뭐 설치해서 서비스 해드린 것도 있는데 백화점이나 카지노에 고객이 이렇게 입장을 하시면 정문에서 보고 VIP가 오시면 주차할 때부터 맨투맨으로 그리고 공공 분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안면 인식이나 이런 거는 아직은 조금 법제적인 게 있어서 민간 분야에서는 되게 굉장히 많이 진짜 뭐 그 백화점이나 카지노 VIP 고객 같은 경우는 이제 ROI가 나오니까 투자를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김수일님은 정확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고화질의 영상이 필요한데 네. 고화질일수록 저장고를 많이 차지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영상을 압축하는 기술은 현재 어디까지 지금 라이센스 이슈가 있어서 좀 문제가 되긴 하는데 H.265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많이 지금 보편화가 됐고 물론 이제 그걸 지원하는 CCTV나 이제 스토리지 장비가 있어야 되지만 오히려 이제 그런 코덱의 디펜던시 없이 자체적으로 영상을 압축하는 기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리지 업체가 아니라 저희 같은 이제 영상 VMS 업체들도 자체적으로 영상을 압축하는 기술들 70%, 뭐 80%까지 특히 관제 영상은 배경이 변하지가 않아서 압축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해상도 지금 4K CCTV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성님께서는 AI에게 외모 지적을 받아야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죠? AI에게 외모 지적을 받아야 할 경우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근데 AI보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3살에서 4살 사이의 아이들이 3초 이상 응시를 하면 잘생겼다라고. 어린이집에 이제 선생님들.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의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 AI가 하고 있다라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잘생겼다라는 그 군을 만들게 되면 사실은 그 영상 데이터들을 헐리우드 배우나 혹은 저희가 객관적으로 많은 분들이 잘생겼다고 하시는 분들을 데이터를 모으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 허성윤님이 요 코멘트는 앞으로 진짜 그 인공지능이 이제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은 본투 AI일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이제 AI랑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인터랙션 할 텐데 그럴 때 뭔가 AI가 아이들한테 뭐 근자감을 이렇게 심어주는 자신감 심어주는 이런 AI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외모 지적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채워줄 수 있는 당신은 어떤 눈이 작으니까 안경을 써서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보완제적인 역할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요, 김종수님, 저희가 아까 의료인공지능 책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님은 본인 이름, 이메일, 주소, 핸드폰 번호 보내시면 보내드리겠고요. 자, 앞으로 이노대본 지금 보안과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러면 이런 것을 다른 영역으로도
펼칠 계획이 혹시 있으시다면 어느 쪽을 생각하고 계신지. 사실 저희는 이제 VMS라는 단어를 이제 조금 버리고 DMS라고 데이터 매니지먼트 솔루션으로 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뿐만 아니라 네. 영상 데이터 혹은 IoT 데이터, 상황 인지 데이터 이런 메타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통계청에서 나오는 이제 시계열 데이터도 있고 기상청의 데이터들도 있고 이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의미 있는 의사결정에 지원할 수 있는 도시를 설계한다거나 행정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을 만드는 게 저희 앞으로의 목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